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최영씨입니다. 오늘은 28강 이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상가 유형과 장단점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얘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큰 장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우 세대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공실 위험이 좀 낮아요. 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있죠.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카페, 아니면 미용실, 이런 업종들만 들어가더라도 그 단지 대비 공급량이 일반적으로 막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작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내 상가에도 굉장히 큰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공실로 고민을 하거나 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단지 내 상가를 고르는 제가 생각하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들을 하나씩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단지 내 상가를 할 때 좀 굉장히 좋은 단지 내 상가다 생각했던 상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상업지하고 맞물려 있고, 단지 내 상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 세대예요. 배우 세대와 이 상업지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시너지가 납니다. 특히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업지가 같이 있으면 상업지역 상가들은 좀 비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대지 가격이 되게 비싸게 팔립니다. 용적률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혹은 시행사,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파는 시행사는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1층에다가 이제 가격을 얹거든요. 왜냐면은 위에 상층부는 임대료가 비쌀 수가 없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에 상업지 유동동선이 상권이 발전하는 경우는 1층의 상가가 많이 비싼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이쪽 1층과 이쪽 1층. 상가 분양가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단지 상가를 가보면 이 상가와 이 상가가 같은 상권에 있고 실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임대료도 이쪽이 더 배우 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 단지 상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일단 배우 세대가 5,000세대, 인근 단지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임대료도 높게 형성됐고, 실제 여기 부동산들이 많이 있죠. 이 부동산 임대료가 이 정도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크지도 않아요. 전용 면적이 6.1평 정도. 분양가는 2억 8천 하던 게 최근에 4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입주한 지 4년 차인데요. 여기가 근데 4억 8천에 계약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게 월세가 3,22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6.7%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가를 볼 때는 그 입점한 업체의 안정성, 거기서 과연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월 매출이 이제 이런 경우다 보니까 이제 이 단지 내 상가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요건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보시면 이 사진은 이런 단지 내 상가 사지 말라라는 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 상가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단지 내 상가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형 마트가 발전을 하면서 이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업종들이 이제 주로 많이 유출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세대수도 한 500세대 이하 이런 세대의 단지 내 상가들 같은 경우 상권의 확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배우 주거 세대는 가능하면 2,000세대 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데 2,000세대 이상의 소형 평형 면적 위주로 이루어졌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약간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살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면 단지 내 상가 딱 퇴근하고 바로 이제 집 앞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빈도수도 높아지고 또 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멀리까지 가서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배우 주거 세대가 2,000세대 이상이면서 소형 면적 위주로 되어 있는 단지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의 사례처럼 배우 주거 세대가 작은 경우에도 상업지와 맞닿아 있는 상가들은 상업용지들에 있는 상가들이 비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 대비 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과 맞닿아 있는 단지 내 상가는 좀 더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 지역이 내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마주보고 있는데 신축으로 큰 단지가 들어온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 유동인구 확장성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인구예요. 거기에 배후 유동인구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지에 이게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 상가들이 안 좋은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그 단지 내부에만 이렇게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단지 인원만 보고 이 상가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간혹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데들은 아까 앞에서 좋은 사례로 보여드린 이 예시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단지 상가가 도로에 마주보고 있죠. 도로에 마주보고 있는 상가가 아무래도 확장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인구의 이동 동선, 아무리 도로에 있어도 이 도로가 너무 큰 도로라 사람이 안 다니는 도로다 이러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있는 상가인지도 우리가 도면 보면 어느 정도 체크가 돼요. 아마 초보자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여기는 모든 조건을 갖춰서 정말 다 좋은 상가예요. 그런데 상가 분양가가, 또 매매 가격이 전용 평당가 6천만 원 이하일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를 보면은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이 있는데, 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당 평당 6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상가는 거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내 상가 들어간 업종 특성상 전용 평당 30만 원 이상 임대료를 내는 업종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실제 임대 수익률 자체가 5%를 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정말 좋은 단지들, 7, 8천 세대, 헬리오시티 같은데, 이러한 대단지 분양했던 데들의 단지 내 상가 분양 가격이 전용평당 2억이 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단지들 가서 보시면 임대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은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단지 내 상가는 업종 자체가 여기가 홍대 상권처럼 크게 발전하거나 그 다음에 강남 상권처럼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상가는 상업지역이 좀 몰려있는 경우에 그 상가 확장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배후 단지만 보고 들어가는 상가에서 과연 그 정도 임대료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식당이나 우리 단지 상가에 들어간 업종들이 커버 가능한 임대료가, 최대 확장 가능한 임대료가 평당 20만 원 내외라고 판단을 하시고, 안정적인 월세 수익 목적이 좋지만 이때도 너무 비싼 가격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실익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단지 상가 고르는 조건 오늘 한번 잘 보시고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